자, 얘들 안녕.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드디어는 아니고 확률의 여러분들 나중 교재로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오늘 할 건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볼 건데, 그 덧셈 정리할 때 과연 덧셈 정리가 무엇일까? 일단 간단하게 먼저 수식부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행을 해. 그럼 벌어질 수 있는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이라고 하지.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A가 나오고 여기가 B가 나옵니다. 사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 결과집합 두 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가 가고 나고 다라. 보통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가 영역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교 B여라고 하지. 이렇게 집합기호에서 이렇게, 그쵸? 나는 뭐라고 하지? A교 B라고 하고, 다는 A는 아닌데 B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라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므로 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합기호를 쓴단 말이야. 얘가, 그쵸?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덧셈 정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하고 나하고 다. 자, 가나다는 바로 뭐냐면 A 합 B에 해당하는 AB 합사건이겠지, 그치? 근데 AB 합사건인데, 그럼 우리가 AB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면 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수학적 확률로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자, 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A 사건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곱사건, 교사건의 경우의 수를 갖다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얘가 이렇게 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 나왔던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NS분의 NA는 PA가 됩니다. 그 다음에 NS분의 NB는 PB가 되고, 그 다음에 NS분의 NA교비는 PA교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 AB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가 덧셈 정리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 PA, A 사건의 확률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PB, 즉 B 사건, B 결과 집합의 확률을 더하고, 그 다음에 PA교비죠. A교비니까 자,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의 확률을 갖다가 싹 빼버리면,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덧셈 정리예요. 일단 대부분 교과서는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덧셈 정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거 해보자. 자, 새로운 내용인데, A 사건, 우리 사건 A라고 하면, 사건 A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결과 집합이야. 결과들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 A라는 게 바로 사건 A란 말이죠. 그럼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어떤 결과냐면, 이 결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이라는 거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자, 잠깐 우리 고1 때 내용을 잠깐 봐볼게요. 고1 때 우리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 명제와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 P 조건이 있고 Q 조건이 있어. 그치? 그때 이 조건 P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거 빼놓고 그냥, 자, P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대문자 P, Q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Q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Q라고 불렀거든. 이렇게. 그래서 조건과 집합은 형태를 다르게 하는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P 조건과 P 조건을 만족하는 건 집합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P, 소문자 Q, 대문자 Q 이렇게 됐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어. P 집합은 X바 X는 P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썼었지. 그래서 여기에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갖다 얘들이 분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과 집합은 형태를 다르게 얘기한 같은 말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이런 기호를 내가 써볼게요. 사건 A가 있어. 결과 집합 A.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이지 사건 A. 그러면 사건 A가 있으면 그 사건 A에 대응되는 사건 A를 설명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조건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건 B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건 B를 설명하는 조건은 소문자 B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 명주와 조건에서 아까 이 내용 좀 더 설명했어야 되겠다. 자, 조건과 진리집합이 있었는데, 자, 이거 좀 지울게. 자,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니? P이고 Q. 자, P이고 Q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결합하거나, P 또는 Q라고 결합했을 때, 그 조건의 진리집합은 P 조건도 만족하고 Q 조건도 모두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이니까 그걸 P 교 Q라고 했어. 교집합 Q. P 또는 Q는 P 합집합 Q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 합집합을 조건으로 설명하면 P 또는 Q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집합을 조건으로 설명하면 P 조건 이고 Q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고라는 말이 들어갔어.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왜 다시 또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앞에 했던 것 잠깐 봐볼까요? 덧셈 정리가 뭐라고? What is 덧셈 정리? 대부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어떻게 나왔어요? A 합 B,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그럼 이 합사건을 조건으로 설명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A 사건을 설명하는 조건 A, B 조건을 설명하는 조건 B가 있다면 이 둘이 A 또는 B로 설명되겠지. A, B 두 사건 결과 집합에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 A, B가 A 또는 B라고 A 합 B 사건을 설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 표현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A, B 합사건이라는 말을 A, B 합집합이라는 말을 조건으로 표현하면 A 또는 B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덧셈 정리에 나의 해석을 이제 덧붙인 최종 결론을 얘기할게요. 덧셈 정리 1탄입니다. 자, 덧셈 정리 1탄. 자, 첫 번째 덧셈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겁니다. 덧셈 정리란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A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B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게 적용돼요. 모든 확률 문제들 중에서 확률 문제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 처음에 시행 어떤 짓을 한다 라고 하는 시행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사건 어떠한 사건 네모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A 사건이면 A 사건, B 사건이면 B 사건인데 이 사건 A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합사건을 줘. 어떤 두 사건의 합사건을 주고 A, B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 나올 때 A, B 합사건이라고 나오겠니? 전혀 A, B 합사건이라는 말을 안 쓰지. 합사건을 해당하는 조건으로 설명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A 사건에 해당하는 조건 A 조건 그리고 B 사건에 해당하는 조건 스몰 b 조건 그래서 A 또는 B 1 확률이라는 이런 말로 문제가 나올 거야. A 또는 B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 B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 즉 A 사건, B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이구나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바로 요 내용을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덧셈 정리의 완벽한 해석.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에 대한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덧셈 정리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면, 간단하게 풀어본다기보단 그런 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디냐면, 아이고. 3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뭐 책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1에서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있어. 를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뭐냐면,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할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덧셈 정리의 기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2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특정 조건이 되겠지. A. 3의 배수라는 거는 B 조건이야. 걔네들이 또는으로 결합됐어. A 또는 B야. 그러면 A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 B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집합 B, 그 둘의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A, B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은 2의 배수죠.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B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 그러니까 결국 뭐의 배수가 되겠어? 6의 배수가 되겠지?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0분의 15고요. 절반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30분의 3의 배수는 10개 있겠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5개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해주면 30분의 얼마 되겠니? 20이 된다.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풀면 이 덧셈 정리에 이 내용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가 무엇인지 덧셈 정리의 1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느 책에도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완전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는 게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서도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 방송,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 그냥. 자, 뭐냐면, 사건의 분류라는 거야. 자, 사건의 분류라는 건데 뭐냐면, 우리 어떤 사건을 전체 어떤 시행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다가 A 사건이 이렇게 있고, B 사건이 이렇게 있어. 그때 우리 전체는 가, 나, 다, 라라고 4개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전체 집합이 있고 사건 2개가 있다면, 즉 결과 집합 2개를 만들어 놓으면 전체 사건이 전체 집합이지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그래서 4개로 분류가 되는 거야. 이런 분류를 무슨 분류라고 하냐면 얘를 위에 있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 방식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 사건을 분류해 놓은 건데 이제 확률 단원에서는 거의 잘 안 씁니다. 이 방법을. 그러면 사건의 분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첫 번째는 표 분류를 많이 사용할 거야. 표 분류. 그럼 표 분류란 뭐냐면 자, 그림을 다음처럼 도식화하는 거예요. 전체 사건을 이렇게 직사각형까지 맞는데 전체를 A를 기준으로 나누면 A와 A가 아닌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다시 전체를 B를 기준으로 나누면 B와 표라고만 쓰자. 표 분류는 B와 B의 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4개의 영역으로 나뉘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A면서 B니까 나에 해당하는 거고 여긴 A면서 B가 아닌 거니까 가. 여기는 A가 아니면서 B니까 다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라가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치자면 자 여기 나 부분은 A면서 B니까 A교 B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A면서 B가 아니니까 A교 B여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A여교 B라고 하면 되고 여긴 A여교 B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치? 그러면 요 둘, 가와 나를 합쳐놓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사건 A, 결과 집합 A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A, 여긴 A여, 여기는 B, 여기는 B여가 되겠고 B와 B여를, A와 A여를 합쳐놓으면 전체가 나오니까 여기다가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표를 조금 더 연장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를 노란색 4개로 나눠주는 분류를 표분류라고 해. 그래서 앞으로 이 표분류를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표분류를.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A 합집합 B인데 이 A 합집합 B는 가나다니까 어디가 되겠어? 표분류에서 여기가 되겠지.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A 합집합 B. 알겠나요? 오케이. 요것도 잘 표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표분류고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한데 수형도 분류를 할 거야. 전체 사건을 수형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사건 결과 집합이 2개가 있을 때 전체 집합을 크게 둘로 먼저 나누면 A 집합과 A의 여집합으로 나눌 수 있어. 즉 A 사건과 A의 여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둘을 다시 그 상태에서 A인 상태에서 A를 또 둘로 쪼갤 수 있지. 가, 나로. 그럼 A 중에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B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B의 여가일 수도 있고 B일 수 있고 B여일 수도 있어. 그럼 여기는 뭐냐면 어떤 영역일까? 이 결과는 A면서 B니까 나가 되는 거고 여기는 A면서 B여니까 여기는 가가 되고 여기는 가고 여기가 라가 되겠지. 그래서 기호로 쓰면 여기는 A 교비 다시 쓰면 A 교비여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교 B 여기는 A 여교 B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2개를 합친 게 A 사건, A 집합, 합친 게 A 여사건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수용도 분류법인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사건의 분류를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분류보다 바로 표 분류 혹은 수용도 분류를 이용한 거를 막 되게 많이 쓸 거야. 이 2개를.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메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건 바로 수용도 분류가 될 거야. 그래서 수용도 분류로 우리 나머지 확률 단원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문제는 수용도 분류를 이용해서 풀 것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보낸 거냐면요. 자, 11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부터 114번까지 푸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 덧셈 정리랑 사건의 분류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1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111번, 1번 두 사건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확률값을 계산하고 문제가 나와 있지. 자, 여기에 111번에 방금 했던 표를 이용한 사건의 분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엄청나게 계산이 편할 테니까 꼭 보세요. 자, 1번. 자, 전체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표 분류를 통해서 사건을 다음처럼 표 분류를 이용해서 분류해보자. 자, 2개로 나누면 여기가 A 사건이고 A 여사건이야. B 사건이고 B의 여사건이야. 자, 여기에다가는 뭘 적을 거냐면 A 사건의 확률, 여기가 이제 A 여사건이라고 했지. 여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야. 합쳐주면 여기는 전체 사건의 확률이니까 1 되겠지. 항상 전체 사건의 확률은 1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질문 한번 보니까 A 사건의 확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A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3분의 2야.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3분의 1, 이 둘을 더하면 3분의 2가 나오는 겁니다. B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B의 여사건의 확률은 4분의 3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요 둘 더하면 얘가 나오고 요 둘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답에서 자, 교사건,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 여기가 12분의 1이라고 나왔어. 그럼 다 나온 겁니다. 얘와 얘를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12분의 4니까 여기는 12분의 3이 돼야 되고요. 이 둘을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얼마니? 12분의 3이니까 얘는 12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얘네 둘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 얘 3분의 2는 12분의 8이므로 얘는 12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4개를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1 되고 있나요? 맞죠? 1 되고 있지. 12분의 10이니까 다 나왔어. 질문. A 합 B를 구하래. 그럼 뭘 구하라고? A 합 B의 확률. 아까 근데 A 합 B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지? 요거라고 했죠? 요거. 여기가 A 합 B 사건이다. 아까 내가 필기하라고 했던 거. 돌려서 보세요. 필기하는 사람은 돌려서 보세요. 여기가 바로 뭐라고? A 합 B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합 B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고? 다 더하면 돼.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2를 더하니까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더해주면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표분류를 이용한 방법이야. 물론 다른 풀이도 있어요. 다른 풀이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우리 덧셈 정리가 바로 뭐야? 이거잖니? PA 교비잖아? 그치? 이게 덧셈, 이게 덧셈 정리야. 이게 덧셈 정리. 그치? PB 빼기 PA 교비. 이게 덧셈 정리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야. 얘는 PA는 3분의 1, PB는 4분의 1 빼기 A 교비가 12분의 1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2분의 얼마입니까? 얘가 4죠. 4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12분의 6 나와서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풀면 이제 되게 간단하게 나오겠지? 근데 그럼 이게 훨씬 편하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덧셈 정리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표분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니까 이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11-2번 지금부터 잠깐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111-2번입니다. PA가 얼마로 나왔냐면 0.2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PB가 얼마로 나왔어? 0.5라고 나왔어. 그때 PA 합 B의 확률이 얼마로 나왔냐면 0.6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방법은 이거 덧셈 정리 식이 나오니까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라고 구하면 되는데 자, 뭐 계산하면 되지 그냥. 뭐 계산 문제예요. 얘가 얼마인 거야? 0.2 더하기 얘가 0.5 빼기 얘는 얘가 0.6이지, 그치?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x라 두면 0.7 마이너스 x니까 x가 0.1이겠다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지. 뭐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이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는 우리 표분류에 의한 사건 분류로 계산을 해주면 쉽게 계산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야. A와 A여, B와 B여가 있다. 자, A 사건의 확률이 0.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0.2, 0.8을 적어두세요. 1 적고 B 사건은 0.5, 0.5가 되는 거야. 근데 합사건이 여기가 되거든, 이렇게. 여기가 A 합 B야. 여기 세 군데 더하는 확률이 0.6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0.4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0.1. 이렇게 더해서 0.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0.1. 여기도 0.4가 되겠지. 질문 A 교비 바로 여기의 확률이 얼마니? 묻고 있으니까 0.1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방법을 이용하고 나머지 문제는요.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문제는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밑에 112번 한번 해봅시다. 112번. 112번 하면 이제 1부 덧셈 정리 1이 끝날 거예요. 자, 거기 112번 보세요. 112번. 이렇게 나왔어요.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홀수의, 그 다음에 약수의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 그럼 A 사건은 뭐냐면, 뭐가 되겠어요? 결과 집합 짝수이 나오는 거니까 2, 4, 6이고, B는 뭐가 되겠니? B는 4의 약수가 나오는 거니까 1, 2,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 PA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얘는 전체가 6개고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3개니까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2번 PB는 뭐가 되겠어? 얘도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입니다. 3번 뭘 구하라고 나왔니? PA 교비를 구하래. 그럼 AB 곱사건, 교사건의 을 구해봐야지. AB 교집합은 겹치는 게 뭐가 있어? 2, 4 두 개가 있구만. 이렇게 2, 4, 2, 4. 그러니까 얘가 2, 4야. 그쵸? 그래서 얘는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4번 덧셈 정리 다시 한번 연습한 겁니다.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면 3분의 2가 나올 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덧셈 정리 1번 영상을 한번 맞춰보았어요. 안녕.